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리의 사람 인생연구소 귀리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환입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서울의 소리 유튜브 서울의 소리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지금 조금 쉬었다가 지금 이 녹화를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울의 소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우리 여러 애국 동지들을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서울의 소리를 청취하시던 그리고 그 동지분들께서 한 분, 두 분 지금 이지환의 맞짱 10분 맞짱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기존에 제 채널, 개인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새로 이렇게 오시고 계신 애국 동지분들 한 자리에 제가 모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그분들에 대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헌정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저와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수많은 분들께 이지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고 딱 맞으면 좋겠지만 다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지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요만큼만 알아주셔도 오늘 10분 맞짱 10분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네,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된 책인데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거든요. 사실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 다 고리타분해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였고요. 여기서 마이클 샌델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정의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 이 시대를, 수많은 시대를 살다간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본인이 무조건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고 실제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은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헌정 방송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이클 샌델이 이 책에서 처음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께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차 조종사예요. 그걸 뭐라 부르죠? 아무튼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차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의 철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철로 외에는 어떤 철로도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되는데요. 불행하게 이 기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이 기차는 이제 푹 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왼쪽 길을 선택하려고 봤더니 왼쪽 길에는 5명의 인부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길을 선택하려고 봤더니 1명의 인부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버드 대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해요. 영상도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이 질문을 하버드 학생들한테 던집니다. 던졌더니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결론이 당연하죠. 기차는 멈출 수가 없다. 기차는 무조건 달려야 한다. 왼쪽으로 가면 5명의 인부가 무조건 죽게 돼 있다.
오른쪽으로 가면 한 명의 인부만 죽게 돼 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오른쪽 길을 선택하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5명보다는 한 명을 희생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거의 100% 그렇겠죠. 자, 예를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차의 그 차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다리 위에 기찻길이 지나가는 다리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였어요. 근데 폭주하는 기관차가 오는 거예요. 이 기관차는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큰 동료가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료를 밀어뜨려 가지고 철로로 떨어뜨리면 이 동료는 죽겠지만 기차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차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한다가 대부분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밀어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밀어뜨리면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동료를 체격이 큰 동료를 떨어뜨리면 기차를 멈출 수 있어요. 근데 기차를 멈추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직접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피를 봐야 돼요. 내가 그걸 해야 해요. 그러면 안 하죠. 근데 내가 안 해도 되고, 소위 말하는 내가 면피될 수 있는 상황. 앞전에 예를 들어 드렸던 나는 기관사인데, 그 기관사라 그러죠? 나는 기관사인데,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고, 브레이크는 고장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5명보다는 1명을 희생시키는 거에 선택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예로 들면, 1명만 희생시켜가지고 여러 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그 어떤 행위에 직접적인 가담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난 뭐 내가 잘못 없고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이면 그럴 때는 다수를 구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진 이중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건 미국이나 한국 여부를 다 떠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쵸? 그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그것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선량한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수의 선택만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정의라는 어떤 단어를 따져볼 땐 그것에 대한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다수를 위하면 무조건 옳고 소수를 위한 거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대다수의 실제로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나 그 소수의 무조건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세상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을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런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집이 없으니까 집값을 잡아주는 정권을 좋아하고 내가 집이 있으니까 집값을 오르게 하는 정권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좀 희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큰 원칙상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확한 어떤 이론적 토대가 있고 그리고 그 합의의 토대가 있는 우리는 그것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대한민국이나 과거의 대한민국은 그런 이기주의에 되게 많이 물들어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역 감정이고요. 경상도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고요. 예, 전라도는 우리는 희생자요.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걸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요. 소수의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역전시키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로 남불이 되어버리는 그런 무원칙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지환이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제가 무조건 편향적으로 좋아하고 제가 편향적으로 믿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좀 이렇게 내게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의에 가깝고 정의로운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회적 참여가 있어야지만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인생 강사 이지환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짧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를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헌정 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들어오신 우리 동지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전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무조건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면 하지 않겠다. 그것이 정말 진짜로 원칙이 발라서 정말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게 있다면 그런 쪽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 나쁜 놈들을 갖다가 응징하거나,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생 강사 이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a course about justice, and we begin with a story. Suppose you're the driver of a trolley car, and your trolley car is hurtling down the track at 60 miles an hour, and at the end of the track you notice 5 workers working on the track. You try to stop, but you can't. Your brakes don't work. You feel desperate because you know that if you crash into these 5 workers, they will all die. Let's assume you know that for sure. And so you feel helpless until you notice that there is, off to the right, a side track. And at the end of that track, there's one worker working on the track. Your steering wheel works, so you can turn the trolley car, if you want to, onto the side track, killing the one, but sparing the 5. Here's our first question. What's the right thing to do? What would you do? Let's take a poll. How many would turn the trolley car onto the side track? Raise your hands. How many wouldn't? How many would go straight ahead? Keep your hands up, those of you who would go straight ahead. A handful of people would. The vast majority would turn. Let's hear first. Now we need to begin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y you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Let's begin with those in the majority who would turn to go onto the side track. Why would you do it? What would be your reason? Who's willing to volunteer a reason? Go ahead, stand up.
Because it can't be right to kill 5 people when you can only kill 1 person instead. It wouldn't be right to kill 5 if you could kill 1 person instead. That's a good reason. That's a good reason. Who else? Does everybody agree with that reason? Go ahead. Well, I was thinking it's the same reason on 9/11. We regard the people who flew the plane into the Pennsylvania field as heroes because they chose to kill the people in the plane and not kill more people in big buildings. So the principle there was the same on 9/11. It's a tragic circumstance, but better to kill 1 and so that 5 can live. Is that the reason most of you had, those of you who would turn? Yes? Let's hear now from those in the minority, those who wouldn't turn. Yes? Well, I think that's the same type of mentality that justifies genocide and totalitarianism. In order to save one type of race, you wipe out the other. So what would you do in this case? You would, to avoid the horrors of genocide, you would crash into the 5 and kill them? Presumably, yes. Yeah. Okay, who else? That's a brave answer. Thank you. Let's consider another trolley car case and see whether those of you in the majority want to adhere to the principle, better that 1 should die so that 5 should live. This time you're not the driver of the trolley car, you're an onlooker. You're standing on a bridge overlooking a trolley car track. And down the track comes a trolley car. At the end of the track are 5 workers. The brakes don't work. The trolley car is about to careen into the 5 and kill them. And now, you're not the driver. You really feel helpless until you notice, standing next to you, leaning over the bridge, is a very fat man. And you could give him a shove. He would fall over the bridge, onto the track, right in the way of the trolley car. He would die, but he would spare the 5. Now, how many would push the fat man over the bridge? Raise your hand. How many wouldn't? Most people wouldn't. Here's the obvious question. What became of the principle? Better to save 5 lives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1. What became of the principle that almost everyone endorsed in the first case? I need to hear from someone who was in the majority in both cases. How do you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s? The second one, I guess, involves an active choice of pushing the person down, which I guess that person himself would otherwise not have been involved in this situation at all. And so to choose on his behalf, I guess, to involve him in something that he otherwise would have escaped is, I guess, more than what you have in the first case, where the 3 parties, the driver and the 2 sets of workers, are already, I guess, in the situation. But the guy working, the one on the track off to the side, he didn't choose to sacrifice his life any more than the fat man did he? That's true, but he was on the tracks. And you... This guy was on the bridge. Go ahead, you can come back if you want. All right, it's a hard question. All right, you did well. You did very well. It's a hard question. Who else can find a way of reconciling the reaction of the majority in these 2 cases? Yes?
Well, I guess in the first case where you have the one worker and the five, it's choice between those two, and you have to make a certain choice, and people are going to die because of the trolley car, not necessarily because of your direct actions. The trolley car is a runaway thing, and you're making a split-second choice, whereas pushing the fat man over is an actual act of murder on your part. You have control over that, whereas you may not have control over the trolley car. So I think it's a slightly different situation. All right, who has a reply? No, that's good. Who has a way? Who wants to reply? Is that a way out of this? I don't think that's a very good reason because you choose to. It's either way you have to choose who dies because you either choose to turn and kill the person, which is an active conscious thought to turn, or you choose to push the fat man over, which is also an active conscious action. So either way you're making a choice. Do you want to reply? Well, I'm not really sure that that's the case. It just still seems kind of different. The act of actually pushing someone over onto the tracks and killing him. You are actually killing him yourself. You're pushing him with your own hands. You're pushing him. And that's Right. different than steering something that is going to cause death into another. You know, it That's doesn't good. really sound right saying it now. No, it's good. But I'm up here. It's good. What's your name? Andrew. Andrew.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Andrew. Yes. Suppose standing on the bridge next to the fat man, I didn't have to push him. Suppose he were standing over a trap door that I could open by turning a steering wheel like that. Would you turn? For some reason, that still just seems more wrong. Right? I mean, maybe if you accidentally like leaned into the steering wheel or something like that. But or say that the car is hurtling towards a switch that will drop the trap. Then I could agree with that. Fair enough. It still seems wrong in a way that it doesn't seem wrong in the first case to turn, you say. And in another way, I mean, in the first situation, you're involved directly with the situation. In the second one, you're an onlooker as well. All right. So you have the choice of becoming involved or not by pushing the fat man. Let's forget for the moment about this case. That's good. Let's imagine a different case. This time you're a doctor in an emergency room, and 6 patients come to you. They've been in a terrible trolley car wreck. 5 of them sustained moderate injuries. 1 is severely injured. You could spend all day caring for the 1 severely injured victim, but in that time the 5 would die. Or you could look after the 5, restore them to health, but during that time the 1 severely injured person would die. How many would save the 5? Now is the doctor. How many would save the 1? Very few people. Just a handful of people. Same reason, I assume. 1 life versus 5? Now consider another doctor case. This time you're a transplant surgeon, and you have 5 patients, each in desperate need of an organ transplant in order to survive. 1 needs a heart, 1 a lung, 1 a kidney, 1 a liver, and the 5th a pancreas. And you have no organ donors. You are about to see them die. And then it occurs to you that in the next room there's a healthy guy who came in for a checkup. And he's... You like that? And he's taking a nap. You could go in very quietly, yank out the 5 organs, that person would die. But you could save the 5. How many would do it? Anyone? How many? Put your hands up if you would do it. Anyone in the balcony? You would? Be careful, don't lean over too much. What? How many wouldn't?
All right. What do you say? Speak up in the balcony, you who would yank out the organs. Why? I'd actually like to explore a slightly alternate possibility of just taking the one of the 5 who needs an organ who dies first, and using their 4 healthy organs to save the other 4. That's a pretty good idea. That's a great idea, except for the fact that you just wrecked the philosophical point. Well, let's